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읽고 있던 책 미라클 모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미라클 모닝 기억나시나요?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행위의 중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몇 권이나 독서를 하세요? 아니면 저번 주에 독서를 하셨나요? 한번 지금 2019년 1월 신년이니까 제가 2018년에는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과연 독서다운 독서를 했었는지, 충분한 양을 읽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 되면서 책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읽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잘 읽지도 못하고 읽는 게 습관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2014년부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좀 전문성을 기르고자 어떤 전문 금융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회사 다니면서 1년 반 정도 정말 계획하에 습관화 시켜가지고 기계처럼 1년 6개월을 회사 공부 도서관, 회사 공부 도서관, 회사 공부 도서관 이렇게 1년 반 정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상 2016년 6월,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 기뻤죠. 뛸 듯 너무 기뻤는데 그때가 딱 지나고 2주 정도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기계처럼 습관화돼서 매일매일 이렇게 루틴하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 시간 이렇게 매일 쪼개서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시험이라는 이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합격해 버리고 나니까 시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늘 해오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 끝났구나. 이제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겠어. 나도 이제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 마시고 다른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한 달, 두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 습관하지 못했고 게을리했던 독서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6년 7월 정도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책을 그냥 마냥 읽었습니다. 읽기만 했어요. 그냥 가능하면 다양한 양의, 다양한 폭의 이런 것들을 좀 섭렵하자는 마음에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좀 빌려도 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이 책, 어떤 책이 좋은지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가지고 그 책을 골라서 보기도 했는데 책을 계속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라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어떤 블로거, 이웃분, 독후감을 써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었던 이런 과정들, 읽었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기록화 시켜 놓는 게 나중에 되게 좋다라고 써놓은 글을 보고 그러면 나도 남겨놔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독후감 형식을 남길 건데 그냥 워드에 남기자란 마음으로 꾸준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남겨왔더니 워드로 한 70페이지 정도? 70쪽 정도 이렇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글을 써야 하지? 내가 이 글을 보고 이 책을 읽고 뭘 느꼈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세네 줄 쓰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곤란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책이 이 책과 엮이고 이 책이 요 책과 엮이고 계속 이렇게 엮이면서 선순환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이랑 연결도 해보고 여기서 느꼈던 거를 지금 읽은 책에다가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대입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그냥 독후감이 써지더라고요. 그렇게 쭉 제가 기록만 하고 이렇게 저장만 해오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나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이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기록인 뭔가 이 네트워크 상에 꾸준히 기록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제가 9월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9월 정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아무튼 글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중요성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각도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책을 읽으시면서 뭔가 어떤 느낌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걸 느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기록화시키고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이 지나서 제가 몇 권을 읽었는지 한번 쭉 저는 기록을 해두거든요. 엑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언제 완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기억을 했는데 2017년에는 제가 38권을 읽었고요. 2018년에는 40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치에는 닿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도 못 읽고 있죠.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면 한 달에 대충 한 4권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년 12개월이니까 48권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좀 핑계지만 중간에 어떤 연 마감이 있고 저 회사에 연 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런 명절들 그 다음에 대소사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 다 빼면 한 40권 정도 일주일에 한 권 읽었다 정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읽어내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읽어내는 시간이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했네요.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사람은 문맹이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대요.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건 미루거나 안 읽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최고 등급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 전략은 이미 책에 나와 있다. 책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분야에서건 저희가 꿈꾸고 있는 이상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닐지언정 어느 한 분야, 이 사람이 노력했던 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받았던 사람이면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격려하고 칭찬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책을 내보는 건 어때? 기록으로 남기는 건 어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경험담 30년, 40년, 50년을 거쳐서 누적돼 있던 이 성공 경험을 이 책에 모두 이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이상향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와 전략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러 갈 거예요. 돈을 내고 학원에 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의를 듣는 거죠. 유명 강사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걸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강의장에 가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가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 책을 읽는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꿈꿔왔던 거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가능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적이었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앞서 말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특별하다면 나도 특별하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시작하면서부터 성공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저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다 초반에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도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특별해졌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특별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딱 3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우선 첫 번째 책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은 제가 한 달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을 다 읽으면 한번 읽어볼 참이에요. 읽어보고 과연 어떤 내용이 써있길래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이 책에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이라는 저자의 책인데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나폴레온 힐의 이 책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이 나폴레온 힐은 좀 오래전 사람이에요. 이 책도 오래전에 냈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계속 이 책에 갱신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문득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것도 운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좋은 책을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외국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읽고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이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갱신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책을 내는 이런 방식인데, 어쨌거나 책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인세가 계속 들어오겠죠. 이런 번역하신 분한테 인세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건 간에 돈이 그분에게 꾸준히 계속 들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렇게 책을 고르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책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안달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본인도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 책을 빨리 읽고 시행착오를 많이 밟지는 말고 짧게 축약해가지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우리들이 부자가 되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시면 부자가 되는 길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독서가 중요한데 그럼 독서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담 없이 하는 독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 독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10쪽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 5쪽만 읽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그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쪼개지 않으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근 시간에 무조건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요.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핸드폰은 그냥 주머니에 무조건 넣어버려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서 계속 타고 가다 보면 회사 앞에 갈 때까지 뭔가를 보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출근 시간에 제가 봤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또 대단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냥 시시콜콜한 기사 보고 있고, 친구들 카톡 했던 주고받은 대화 보고 있고, 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자 하고 바로 넣어버리고요. 책을 바로 꺼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책을 펴니다. 그 다음에 딱 그 가장 구석으로 가가지고 책을 펴놓고 딱 기대서 책을 20분간 봐요. 5쪽을 읽건 간에 10쪽을 읽건 간에 무조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 제가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요. 좀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업무는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8시에서 8시 반까지 또 한 30분에서 1시간간 또 책을 읽어요. 왜 그 정도 잡고 있냐면, 제가 1시간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지만 회사라는 건 좀 변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누가 와서 말도 걸고요. 갑자기 누가 일도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도 있어서 좀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가도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딱 읽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저희가 이제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빨리 들어옵니다. 그럼 12시 한 15분, 20분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불이 꺼져 있고 이제 거의 다 주무세요. 요새는 본사를 보면은 이제 좀 자유로워져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풀렸고, 그래서 오침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의자 이렇게 뒤에 딱 기대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탁상용 스탠드를 샀어요. 이렇게 독서실에 이렇게 빛 비추는 그런 스탠드 있잖아요. 사가지고 그 책상에서 한 30분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한 20분, 30분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읽는 것 뿐이에요. 한 번에 많이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라는 거는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워요. 직장인들이라면, 그리고 또 일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라면.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20분, 20분, 20분 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을 읽게 되는 거고, 어느덧 한 20쪽, 30쪽을 하루에 읽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 일기를 쓰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 할 엘로드는
몇 가지 꼭지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꼭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감사함이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 이웃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뭘 감사할까? 그렇게 뭘 감사하길래 매일매일 감사하는 글을 쓰고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편과 10분간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해 하더라고요. 회사에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부모님이 건강히 저한테 안부를 연락을 해왔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소소하면서도 일상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거에 다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일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 잊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떠오르면서 2배가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나 봐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적은 일기를 보면서 한번 그 감사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좀 희석되고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기를 보면서, 일기 썼던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감사를 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에 2번째는 잊었던 깨달음이 되살아난다. 잊었던 깨달음이 되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할 엘로드는 종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나눈대요. 나눠가지고 한 칸에는 내가 배운 교훈, 그 다음에 한 칸에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적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운 교훈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겠다 라고 한 나와의 약속을 여기다가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했구나. 이런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깨달음이 되살아난다라는 내용 같네요. 그 다음에 3번째, 사고가 명료해진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사고가 명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일기를 쓰시나요? 혹은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하시나요? 손으로 쓰던 아니면 컴퓨터 워드로 작성을 하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글로 남기는 행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책만 읽었을 때, 그냥 읽고 끝내버렸을 때,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지라기보다는 오늘도 한 권을 끝냈다 라는 어떤 그 달성에 대한 기쁨만 남아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었었지 한 달 전에? 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독후감을 제가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나의 생각, 이 책을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쭉 정리를 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기획을 해보고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기승전결을 해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되게 뚜렷해지고 명료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생각이 좀 명료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체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 사고가 명료해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블로그에 그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아이디어와 교훈을 저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늘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해버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였었더라 라고 하고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때마다 저는 잊기 전에 그냥 우선 써요. 어떤 종이에건. 그러니까 옆에 메모지가 있건 포스트잇이 있건 휴지가 있건 간에 우선 적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적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와 교훈을 저장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전의 정도를 확인한다. 시간이 지나서 일기에 썼던 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용, 정리해놨던 것과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내가 부족한 건 뭔지, 그 다음에 뭘 못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발전의 정도를 확인하고 내가 뭘 더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일기를 쓰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쓰는 행위, 독서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